10월의 깊은 밤, 걸려온 전화 한 통. 여보세요? 실화 탐사됩니까? 네. 17회 저 파일럿이 있다 아닙니까? 17회차 파일럿. 저랑 어떻게 친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한테 네. 요번에 사기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인터넷 보다가 소름 돋아가지고 누군가는 그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분. 맞아요. 예. 17회 때 나온 대항공 캐리어하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와이셔츠, 배지, 바지. 파일럿 제복으로 여심을 흔들고 수억 원의 돈과 함께 사라진 남자. 그 파일럿 사기꾼이요? 예. 그가 가짜 사나이로 돌아왔답니다. 가짜 사연 또 뭡니까? 해군 UDT 출신이고 잠수병이 걸렸고 예? 그래서 천안함 사건 때도 가서 제가 수색을 했고 아하. 비비 모자도 있었어요. 중사. 내가 모자도 갖다 놨었어요. UDT요? 아이고, 이번엔 이제 군인이에요. 파일럿에서 이번엔 군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능력 있는 사업가.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냐고. 이번엔 어디로 왔을까? 그와의 두 번째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달콤한 꿈에 빠져 미래를 약속했던 두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조금 늦다고 생각했고 한 새벽 2, 3시쯤 깼는데 안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보잖아요. 저러면 진짜 걱정되잖아요. 아우, 별별 생각이 다 들죠. 처음에는 실종으로 파출소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만약 얼굴을 살짝 보여주는데 맞아보라. 이 사람 지금 뭐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요? 사기로 올라와 있으니까 나는 실종 사기요?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째을까? 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주인만 사라진 남자의 집에서 굳게 잠긴 여행 가방을 찾은 유경 씨. 캐리어를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게 와이셔츠 새 거랑 항공 사원증 막 이런 게 들어있다니까요. 항공사 사원증. 와. 그리고 낯선 남자의 흔적과 함께 그녀에게 남겨진 건 그러니까 가게 인수를 한다, 뭐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돈을 빌려갔는데 제가 지금 손해가 말도 못한다니까요. 그 전체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3억 정도? 아이고. 참. 아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실종된 줄 알았던 연인을 경찰이 사기 혐의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실화 탐사대를 정말 즐겨보던 애청자분의 제보 때문에 알게 된 거라고 해요. 네,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항공사 파일럿 신분증을 보고 이거 실화탐사대? 지난 1년 내가 사랑한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항공이라든지 온갖 사기꾼을 검색해 봤는데 그 증명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카 찍은 거 그거 봤을 때 진짜 놀라 자빠져 버렸다니까. 방송 보고 이제 알게 된 거군요, 모든 것을. 그렇죠, 와. 그렇죠. 이거 다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요. 이 장면과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근사한 제복을 입고 파일럿을 사칭하며 국적항공사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남자. 이런 소재의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캐치 미 이프 유 캔. 맞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작년 1월 피해 여성들과 함께 그의 영화 같은 사기 행각도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그 모든 거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당시 제복과 함께 호련히 사라진 그를 우리는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아쉽게 진짜 간발의 차를 놓쳤었거든요. 맞아요. 참. 그때 거랑 똑같네요, 캐리어가. 네, 방송에서 본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 앞에 거를 저도 하나도 의심을 못 했겠죠. 그때 캐리어랑 똑같네, 진짜. 예, 똑같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던 안경집 속에는 과거 남자가 사용했던 가짜 항공사 신분증과 휘장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도망친 사람이 왜 2년 동안 이걸 다 안 버린 거죠? 또 파일럿 또 사칭하려고 남긴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지난 2년간
남자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 걸까? 저한테는 UDT라고 했거든요. 머리도 최근에 짧게 잘라버렸다니까요. UDT면 해군 특수부대잖아요. 특수부대. 그 사이 남자에겐 새로운 직업이 생긴 듯했습니다. 가게뿐만 아니라 그 동네는 다 UDT로 안다니까요. UDT는 진짜일까요?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이제는 만날 수 있을까요? 저 방송 나간 다음에 저희 초등학생 아들이 그 파일럿 아저씨 잡혔냐고 그리고 뭐 또 한 달 있다가 또 파일럿 아저씨 잡혔냐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군인 아저씨 잡혔냐고 물어볼 판이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오늘 뭐 저는 처음 봤지만 UDT는 정말 아주 강한 전투를 갖고 있는 부대원님들이죠. 쉽게 사칭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안 돼. 그 코스가 좀 풍부해야 되거든요. 해군 특수부대는 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특수작전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퇴역한 군인이랍니다. 자기는 제대를 했지만 제대한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훈련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니까요. UDT 부대 안에. 네, 실제로 군복 입고 가방까지 메고 가는 거 확인했다니까요. 올해만 벌써 2차례. 그는 실제 군복을 입고 훈련을 떠났다는데요. 거칠고 힘든 해상 훈련 중에도 연인에게 훈련 사진을 보내는 자상한 남자. 이게 직접 보낸 사진이에요. 훈련 사진까지 다 보냈어요. 동성 간에도 그의 자부심은 남달랐답니다. 난 진짜 지금도 이야기하지 마. 일도 의심하세요. 일도. 진짜로. 놀러 갈 때 UDT 그 수영복 입고 왔었거든요. 그 핫팬츠 다니까 진짜 훈련 받을 때 입는 거. 이번에 군복이군요 군복. 아무리 자부심 가져서 저걸 입고 놀러 가진 않는데요, 잘. 그때도 파일럿 복장 입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잖아요. 맞아요. 일명 해군 특수전 전단에서도 그의 위치는 각별한 듯 했다는데요. 특별한 축하 행사에 도착한 각종 화환들이 그 증거랍니다. 지대교육단. 화환에 아덴만 석회경 선장님 이름도 적혀있어요. 비행 얘기는 한 적 있어요? 비행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자기는 제주도 갈 때도 배 타고 간 데 있었거든, 내한테. UDT라. 어쩌면 파일럿 제복 뒤에 감춰진 그의 과거는 군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실화탐사대 제작진의 눈에 낯익은 사진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뭐죠? 한 사진작가의 블로그였는데요. 그 훈련 사진. 인터넷에서 갖다 쓴 거예요? 2011년도에 포항에 저 해병대 훈련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국방부에서 네. 초대해갖고 이게 UDT 훈련 중에 찍은 사진은 맞나요? 그냥 해병대원들 훈련이에요. 해병. 실제 이렇게 퇴역한 분들한테 그렇게 훈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 여기도 훈련 교관들이 다 있는데, 네, 굳이 퇴역한 사람을 아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퇴역한 군인은 교관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관계자. 그럴 리가 없죠. 또 남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UDT 출신이 아닌 것 같다는데요. 요즘 사칭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요즘 UDT 동영상이 정말 인기가 좋거든요. 네. 또다시 가짜 신분과 거짓말로 사람들의 눈을 속인 남자. 얘는 눈치가 빨라서 다 잘했어. 인사성도 받고 싫어하는 사람 없었죠. 추운데 밑에 착하더라고. 아마 이모가 싹싹하고 이모 어쩌죠 이런. 갑자기 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저 어디 이렇게 나왔다. 그럼 맞네. 그러면서 자기도 공고를 나왔다는 겁니다. 고급 승용차를 본 후 그는 고등학교 동창을 자처했다는데요. 그때 면식이 있던가요? 선생님 보시기에도? 아니 없어요 저는 아예 안면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면이 없는데. 룸사롱 가서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당기고 백화점 가고 오늘 시계 한 개 샀다. 백화점에 지금 VIP들하고 가죠. 야, 백화점 VIP.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이상한 부탁을 해왔답니다. 여자를 하면 소개해달라고 저한테. 억수로 가난한 여자. 에? 예? 억수로 가난하고 억수로 뭐 그런 여자를 소개해달라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걸 다 챙기고 할 수 있게끔. 가난한 여자를 소개해달라고요? 접근이 쉬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도 지금 4,300만 원짜리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경찰서 있는데도 의뢰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사람. 아니,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다고요? 우리는 긴 설득 끝에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후 각종 빚독촉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 속에 지낸다는 수키 씨. 참. 이게 뭐예요? 이게 수면제 졸피뎀이라는 거 저기 잠이 안 오세요? 잠이 얼른 안 들어. 잠 자야 나 일을 하거든 할 거 아니야.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빌려준 게 악연의 시작이었답니다. 해군에서 잠수병이 걸려갖고 귀도 안 들리고 저 얼마 못 살아요. 그래, 참 불쌍타 생각을 했지. 작년 여름 그는 코 부위에 고통을 호소했다는데요. 아이고 정말. 이 잠수병 걸린 사람들 이게 보면 오래되고 뼈가 주저앉는데 그래서 얼만데 그러니까 350일에 내 마음을 갖고 쥐락펴락한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사람이 또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럼요. 수키 씨의 신용카드로 오똑한 코를 갖게 된 남자.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났답니다. 너무하네 진짜. 차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아이고. 뭐 조그만 차라도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래. 신용불량자인 남자 대신 대출 심사를 받은 수키 씨. 아이고. 그런데 매매상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할부해서 조회를 딱 떠보니까 이거 대출 많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나 이거 차 안 탈라고요. 응? 차를 뽑았는데 그때 이제 진짜 알았어야 됐는데 썬루프 달고 풀옵션 있죠. 아유 신형 정말. 풀옵션 완전히 신형. 응? 나도 안 타본 거라. 나도 안 타봤어. 새 차에 썬루프까지. 수천만 원 불어났을 것 같은데요. 스쿠버 장비 300, 응? 취득세 230, 차 기름 넣는 것까지 5만 원. 지랄하고 이제 또 이제 속도 위반 딱지 뗀 것까지 나한테 날라오잖아요. 이야. 또 전화비도 밀려갖고 살고 있더라고. 이게 다 남자가 빌린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동차세까지는 다 냈다. 야 25만 9천 얼마인가 그래.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제가 하여튼 마련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내가 오죽하면 오늘 있잖아. 동사무소 갔다가 혹시 직접 수급자 신청 대상 안 될라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다. 알겠습니다, 누님. 제가 최대한은 맞춰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보십시오. 야, 이게 실제 통화 녹음이에요.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피해 액수가? 6,600 17만 9천 원. 아이고. 결국 돈을 갚기로 한 날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미련했구나. 막 깝깝해. 내가 뭐 하고 살고 있는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뭐 짐작을 했지만 군인 이야기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네. 가난한 여성을 소개해달라는 그 말이 정말 화가 났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렇죠. 일인데 그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지난 방송에서 남자의 은신처인 한 모텔에 경찰과 동행한 제작진. 신발도 맞아. 개꼬라. 기억나요. 그때 그 짐들이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요. 신발은 맞아요. 아니 이거 신발은 맞아. 아쉽게도 당시 남자는 3일 전 모텔을 비운 상황이었는데요. 저 때만 잡았어도 정말. 그러니까요. 혹시 그가 또다시 익숙한 은신처로 몸을 숨긴 건 아닐까? 그때 그 모텔로 찾아간 겁니다. 그는 이곳에서 1년간 장기 투숙객으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집 찾아갔나요? 이 사람 맞죠, 이 사람? 어머야 모르겠다요. 이거 잘생기셨는데? 잘생기셨다고요? 바로 그랬다. 어머야 사람 제일 변하나. 얼굴이 진짜 많이 변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안 왔다고? 안 왔어요. 우리 집엔 안 왔어. 나중에 동생들 시키가 가간다 했는가 뭐 모아서 말을 한마디 하고 그냥 갔거든요. 대범하게도 방송 이후 짐까지 찾아갔답니다.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우리는 그가 두고 간 신분증을 통해 남자의 흔적을 쫓기로 했습니다. 신분증에 주소가 있잖아요. 보고 찾을 수 있죠. 또다시 그와의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증에 적힌 주소지를 찾은 제작진. 여긴데? 그런데 주민센터예요. 네? 아니 주민센터라고요? 주소가? 대단하다. 야, 그게 가능한가요, 저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와. 근데 제 생각에는 보통 말소가 되시거나 하면은 동사무소 주소로 다른 신분증에 적힌 주소도 마찬가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수소문을 하던 중 울산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좀 듣던 일은 없다. 찾았다. 근데 얼굴은 아니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로 여기에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자동차 근무하는 총각들 자동차 근무하는 사람 아니거나 여기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없어요. 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신고연금에 비정규직으로. 파일럿 사칭해서 피해자 4분 계신 건 아세요? 4명이요?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전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했던 남자는 3년 전 파일럿을 사칭한 뒤 다시 군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지금쯤 그는 어떤 모습일까? 답답하네요. 블랙박스도 그때는 안 빼서 가버렸다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그의 마지막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네요. 예. 사라진 당일 한 자전거 가게에 들른 남자. 그런데 출지를 안 하고 갔는데 그냥 자기 끌고 나가려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470만 원.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100만 원 받았습니다. 외상으로 주신 거예요? 아주 그참 대일하게 키워야겠는데 믿음보다도 그거 걸로 가네. 짤스럽게. 야, 뭐 저런 일이 벌어져요? 자전거 사장님도 피해자라는 이 말이네 지금. 다행히 그곳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왔다. 아, 사라진 날 영상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같이 오는데 피해자가 아닌데? 한 여성분과 같이 들어왔는데 누구죠? 그러게요. 둘 다 같이 왔었어요. 회장을 나이가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함께 자전거를 둘러보는 두 사람. 그날 남자에겐 일행이 있었습니다. 혹시 영상 속 여성은 남자의 도피를 도운 공범이 아닐까요? 수소문 끝에 영상 속 그녀를 찾았습니다. 아, 제작진이 진짜 만났네요. 남자 행방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뭐 같이 어디 가거나 이런 적 없어요? 자전거 사장 그 저쪽에 지 사라진 날 나한테 전화 왔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그녀 역시 피해자랍니다. 피해자요? 아니, 피해자가 또 있다고요? 이 자기네 사야 되는데 이자를 준다고. 나그 현재 그때 100만 원 있었거든. 이체식 돈이. 아 내가 같이 했다니까 해갖고 안 그러면 나도 100만 원 사이 당했지요. 취재 중 확인된 피해자만 4명. 대단하다. 피해 금액도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릅니다. 진짜 이번에 꼭 잡았으면 좋겠네요. 꼭. 제발요. 자전거 가게에 나타난 남자는 어디선가 큰 배낭을 메고 왔다는데요. 억수로 풍부했어요. 자전거 타면서는 그렇게 큰 가방을 안 맵니다. 바로 2년 전 사라질 당시 남자가 맸던 그 배낭이었습니다. 진짜 비슷해요. 나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냥 여행 간다고 해서 어디 가냐 하니까 제주도. 그리고 배 타고 간다 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난다는 남자. 사실일까요? 배에 승선한 승객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 제작진. 이 기간에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또 검색해봤는데 그 기간에 이용한 자료가 없습니다. 뭐죠? 이상합니다. 지난 한 달여간 승객 중 남자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자신의 도주 방향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다 세워서 타는 것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뭐 경상도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검문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차 타고 가면은 그쵸. 뭐 검문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을 세워서 검문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저는 이 남자가 또 자전거 여행객 행세를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을까 불안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또 다른 시나리오를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남자가 사라지기 전부터 수상한 소문이 돌았답니다. 그런 소리 하나 한 번씩 하더라.
조만간에 저거 사라진다는 소리 하더라. 남자가 사라지기 수개월 전부터 그의 잠적을 예언했다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내가 정리가 좀 돼야 돼. 정리 좀 되어서 내가 들었는지 안 할게. 남자는 자신의 동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쓰곤 했다는데요. 수상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동업자. 그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한참 전에 이 친구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셔서요. 아, 내가요. 아무 아는 거 없습니다. 좀 잡아주세요. 공범이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공범이라는 놈은 그 개입니다 그거. 아이고 끊습니다. 전화해놔요. 우와. 첫 방송이 나간 한 달 후 그는 파일럿 제복을 버리고 또다시 군인이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눈을 속였는데요. 야, 참.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를 결심한 수키 씨. 얘로 인해서 급변 상황에 가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없는 사람 끌고 갈 거다. 나쁜 놈이야. 아,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번엔 그를 꼭 잡아야 합니다. 지금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됐고요. 입수했고요. 오늘 하나 찾아냈어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를. 잡는 거가 남았거든요.